나는 칼을 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목에 핏줄이 붉어진 채로 그 눈동자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이란 게 뭐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모든 걸 빼앗아도 웃으며 안아주는 거지. 하지만 이제 내가 안아줄 차례야. 그리고 나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 순간 회사 건물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가웠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숲속에서 바람이 유리창을 때릴 때마다 내 가슴속에 스며드는 추위는 뼈를 애는 것 같았다. 나는 김준호, 35살. 아니, 이제는 그냥 준호라고 불러달라고 한다. 가족이란 이름이 붙은 순간부터 내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집안은 세대를 이어온 중소기업, 한성전자의 주인이었다. 아버지 김태주는 그 회사를 자신의 피와 땀으로 키웠다고 자부하셨다. 어머니는 그 뒤에서 조용히 지탱해주는 꽃 같은 여인. 그리고 동생, 김민준. 그 녀석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키워졌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다. 아버지의 지시대로 나는 회사의 모든 걸 배웠다. 공급망 관리부터 재무 전략까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숫자를 붙들고 씨름하던 그 시절, 나는 행복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얇았다. 준호야, 오늘도 늦었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직전. 회사 분위기는 활기찼다. 연말 보너스 때문에 직원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를 끄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가요? 표정이. 그분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가. 요즘 이상하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 해. 나는 웃었다. 동생 민준은 항상 그렇게이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해외에서 스타트업 꿈을 꾸다 실패한 녀석. 돌아와서 회사에 들어온 지 2년, 아직도 철없는 장난꾸러기처럼 굴었다. 민준이가요? 그 녀석이 투자자. 아버지, 농담이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심이야. 내 어머니가 민준 편을 들고 있단다. 회사를 키우려면 내 방식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분은 항상 중립이었다.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께서요? 그게 무슨. 준호야, 내가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그래? 민준이는 더 혁신적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남의 바에서 술을 마시며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 맴도는 건 가족의 웃음소리였다. 명절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던 그날들.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어, 아들이라고 하시던 목소리.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게 변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변해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나를 피해 시선을 돌렸다. 내 사무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 그리고 낯선 남자 목소리. 이 투자로 한성전자가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김준호 대표는 경험은 있지만 비전이 부족하죠에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민준이 웃고 있었다. 내 자리, 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렸을 적 장난기 어린 게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된. 형, 늦었네. 우리 가족 회의 중이었어? 너도 앉아.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야, 민준이가 대표로 나서기로 했어. 내가 부사장으로 내려가. 회사를 바꿔야 하니까.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부사장. 내가 10년 넘게 쏟아부은 피땀이 이제는 동생의 장난감이 된 건가?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준호야, 내가 너무 고집세서 그래? 가족을 위해 양보해라. 의양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복도에서 직원 한 명이 속삭였다. 대표님, 죄송해요. 저희도 어제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기 비친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 다크서클, 입가에 새겨진 주름. 김준호,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건 민준의 미소였다. 그 녀석은 어렸을 적부터 질투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유학 갔을 때도, 회사 들어왔을 때도.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질투가 도구로 자랐다는 걸? 며칠 후 주주총회가 열렸다. 아버지가 주식을 민준에게 넘긴 게 드러났다. 어머니의 지분도. 나는 소수주주로 밀려났다. 회의실에서 민준이 연설했다. 한성전자는 새 시대를 맞이합니다. 혁신, 변화. 형의 시대는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다. 직원들의 박수.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냐? 가족을 파괴하면서? 동생은 웃었다. 형, 가족. 그건 약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이제 회사는 내 거야. 그날,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사무실에서 짐을 챙기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비웃는 듯 했다. 강남의 네온사인, 그 빛 속에 내 인생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이가 더 필요했어.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필요. 어머니,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날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제3자적인 시선으로 내 삶을 내려다보니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의 선언이었다. 그 후로 몇 달,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낮에는 카페 알바,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뒤적였다. 복수에 대한 책들. 마키아벨리, 태평양의 기적. 그리고 경제학 서적. 회사를 사들이는 방법.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조용히, 확실하게. 그들이 웃을 때 내가 칼을 꽂는다. 시간이 흘렀다. 2024년 봄, 나는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다. 옛 직원 한 명을 만났다. 준호 대표님, 민준 대표가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외부 투자자 때문에 빚이 쌓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려. 내가 돌아올게. 그날, 나는 첫 번째 투자자로 위장해 민준의 회의를 엿들었다. 강남의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동생의 얼굴은 여전했다. 자신만만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이번 딜로 한성전자가 상장 준비를 마칠 거야. 형이 그 구시대 방식은 버려 주변에 둘러앉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나였다. 가발을 쓰고 안경을 고쳤으며.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김민준 대표님, 흥미로운 계획이시네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동생은 나를 쳐다보았다.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웃었다. 누구세요? 아, 투자자분. 네, 말씀하세요. 나는 명함을 내밀었다. 박준식, 프라이빗 에쿼티 매니저. 가짜 신분. 회사의 잠재력이 보이네요. 하지만 리스크가 크죠. 주식 희석이 심해요. 민준의 미소가 굳었다. 그건 걱정 마세요. 형, 아니, 이전 대표의 방식 때문에 쌓인 빚을 청산할 거예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형이라는 단어. 아직도 나를 인정하는 건가? 그날 나는 작은 지분을 샀다. 1% 미만.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내가 사라진 후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혁신은 실패였다. 과도한 투자, 잘못된 파트너십, 직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옛날 동료들을 모았다. 비밀 모임, 홍대 근처의 작은 펍. 준호 형님, 왜 이제야? 민준 그 새끼 때문에 회사 망해요. 나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기다려. 내가 사드릴 거야. 하지만 가족을 건드리지 마. 이건 나와 민준의 싸움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심. 내가 잃어버린 유일한 무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었다. 준호야, 잘 지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어머니. 민준이는요? 침묵. 민준이는 바빠. 회사 일이. 나는 웃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투자자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멎었다. 준호야, 그건. 걱정 마세요. 가족을 위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 말, 가족을 위해.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 말, 이제 내 차례였다. 여름이 왔다. 더위가 서울을 휘감을 무렵 나는 두 번째 움직임을 했다. 해외 펀드를 끌어들였다. 실제였다. 유학 시절 알게 된 친구, 싱가포르의 투자자. 준호, 내 복수냐? 재미있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의야. 그들이 훔친 걸 돌려받는 거지. 우리는 한성전자의 주식을 사들였다. 서서히, 조용히. 민주는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파티를 열고 클럽에서 밤을 샜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준호야, 만나자.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카페로 갔다. 아버지는 늙어 보였다. 백발이 늘었고 손이 떨렸다. 내가 투자자라고 들었어. 민준이가 실수했어. 회사를 구해줄 수 있냐? 나는 차를 홀짝이며 물었다. 왜 저한테 오세요? 민준이가 대표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 어머니가 민준을 밀었고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버지, 이제 와서 후회요. 저를 버렸을 때 왜 안 찾으셨어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눈. 하지만 나는 닦아내지 않았다. 회사를 사들이는데 도울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주식 51%를 제게 넘기세요. 아버지는 놀랐다. 그건 민준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가 원한 대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회사 창고에서 밤을 새우던 날. 준호야, 이 회사는 내 거야. 그 말 이제는 독이 되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준의 실수가 터졌다. 대형 파트너가 파산했다. 주가가 폭락.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성전자, 후계자 분쟁으로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다. 이제 때가 됐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 박준식으로.
한성전자의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신규 경영진 투입. 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나를 찾았지만 나는 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어.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안아주었다. 어머니, 이게 가족의 대가예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날 나는 병원으로 갔다. 민준의 침대 옆 동생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형, 너냐? 그 투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야. 이제 깨달았어. 가족이란 게 뭐냐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형, 질투해서. 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만지지 않았다. 늦었어. 이제 회사는 내 거야. 겨울이 다시 왔다. 2024년 12월, 정확히 1년 전 그날처럼.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민준의 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달라붙어 세상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형, 나 죽을지도 몰라. 민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돌아보았다. 동생의 손이 내 소매를 잡았다. 살려줘. 회사, 형한테 줄게.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민준아, 내가 죽는다고? 그럼 가족이 무너지겠네? 아버지, 어머니, 너 없이 이민준의 눈이 커졌다. 공포. 형,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속삭였다. 내가 시작한 거야? 배신의 맛, 느껴보고 싶었지. 나는 방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가 서 있었다. 준호야, 제발. 민준이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끝난 게임이에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사무실로 갔다. 내 새로운 사무실. 박준식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 주식 매입이 완료됐다. 51%. 한성전자는 이제 내 거였다. 직원들이 모였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오직 공허.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불렀다. 회사 회의실. 그곳에서 1년 전 내가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사들였어요. 조용히.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복수냐? 가족을 이렇게? 복수. 아니에요. 공평이에요. 아버지가 민준에게 주신 걸 이제 제가 돌려받는 거죠.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공기. 기억하세요? 제가 10살 때 회사 파업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피보다 두꺼운 거다.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버지는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 미안하다. 내 어머니가? 민준을 보호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보호. 그게 배신의 이름인가요? 그날 나는 아버지를 해고했다. 형식적이었다. 퇴직금은 넉넉히 줬다. 하지만 그건 상처였다. 가족의 상처. 민주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나를 피해 살았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임. 어머니가 주선했다. 준호야, 용서하자. 모두 함께 나는 갔다. 식탁에 둘러앉아 타진탕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울렸다. 가짜 웃음. 민준이 술을 따랐다. 형,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잔을 받았다. 그래,
시작하자. 하지만 그 밤 나는 칼을 들었다. 아니, 비유적이었다. 서류, 칼, 주식 양도서. 민준아, 내 집은. 나한테 넘겨 동생의 손이 떨렸다. 형, 돼. 내가 원한 대로. 혁신의 대가지 민주는 서명했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승리.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가? 새해가 밝았다. 2025년 나는 회사 대표로 복귀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한성전자, 김준호의 컴백. 가족 분쟁 극복. 나는 인터뷰에서 웃었다. 가족은 강합니다. 하지만 때론 재탄생해야 하죠. 직원들은 환호했다. 매출이 올랐다. 혁신. 내가 10년 전 꿈꾸던 그 혁신.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민준의 얼굴.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절규. 준호야, 내가 괴물이 됐어. 어머니의 말.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에 비친 건 더 이상 가족의 아들이 아니었다. 복수의 그림자. 어느 날 민준이 찾아왔다. 형, 나 회사에 다시 들어갈래. 보좌로 나는 웃었다. 왜? 또 배신할 텐가? 동생은 무릎 꿇었다. 아니, 형, 배웠어. 가족의 의미를. 나는 손을 뻗었다. 일으켜 세웠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한 번 더 잃을 거 없어. 시간이 흘렀다. 봄, 회사 컨퍼런스. 나는 연설했다. 한성전자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변화해야 해요. 박수. 그 속에 가족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준. 그들의 눈빛은 변했다. 후회, 사랑, 두려움.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화는 깨지기 쉽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 남은 그 불꽃.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나는 큰 딜을 터뜨렸다. 일본 파트너와의 합작. 한성전자가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순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김준호 대표, 천재적. 나는 무대에서 웃었다. 하지만 무대 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 축하해. 내 덕분이야. 동생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피곤했다. 원룸은 여전했다. 고급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나는 이곳을 선택했다. 추억의 상처를 안고 사는 게 나의 벌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 준호야, 오늘 뉴스 봤다. 자랑스럽다. 나는 침묵했다. 아버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없었으면 회사도 가족도 끝났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미안함. 그게 복수의 끝인가? 나는 전화를 끊고 옛 사진을 꺼냈다. 가족 사진. 웃는 우리. 이게 진짜였나? 중얼거렸다. 8월, 위기가 왔다.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걸었다. 민준의 실수. 그가 추진한 프로젝트의 허점. 형, 미안해. 내가 동생이 사과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았다. 배워. 이게 경영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또 배신인가? 아니, 이번엔 아니었다. 민주는 밤새워 자료를 모았다. 함께 싸웠다. 법정에서 이겼다. 승리의 순간 동생이 안아왔다. 형, 고마워.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 이게 복수인가? 가족이 다시 모인 기쁨. 하지만 그 기쁨 속에 독이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암 초기였다. 병원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용서해. 나 때문에 민준을.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어머니, 왜 이제? 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어. 그 말, 아이러니?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회사를 팽개치고 병원에 머물렀다. 민준이 대신했다. 형, 내가 할게. 동생의 어깨가 넓어 보였다. 아버지도 왔다. 준호야, 내가 대표잖아. 쉬어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제 함께 하세요. 가을,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다. 우리는 단풍 구경을 갔다. 남산타워. 가족 4명 손을 잡고. 이게 꿈인가? 민준이 웃었다. 아니, 현실이야 형.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화는 내 복수의 대가였다. 영원한 불신. 11월, 또 다른 위기. 주주들이 반발했다. 김준호, 가족주의는 끝. 전문 경영인 들여 시위. 나는 연설했다. 가족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가족이 지킬 겁니다. 박수. 하지만 그 박수 속에 옛적이 있었다. 그 투자자, 민준의 옛 파트너. 김준호, 내가 이겼다고? 아직 안 끝났어. 나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칼을 쥐었다. 진짜 칼 끝내야 해. 중얼거렸다. 복수의 유혹. 12월, 겨울이 깊어졌다. 어머니의 회복이 더뎠다. 병원 침대에서 그분은 나를 불렀다. 준호야, 민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슬펐다. 아니, 내가 가장 아파.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 제가 괴물인가요? 어머니는 웃었다. 아니, 강한 아들이야. 하지만 강함이 외로움을 부른다. 그날 나는 회사를 나왔다. 강남거리. 사람들 속에 섞여 걸었다.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찼다. 그 투자자. 김준호, 내 동생이 날 불렀어. 다시 딜하자. 나는 멈췄다. 민준이. 그래. 내가 약해진 틈을 노려? 가족 배신의 재탕이야. 나는 웃었다. 차갑게. 증거.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다. 녹음. 민준의 목소리. 형은 어머니 때문에 약해졌어. 회사를 다시 내 거로 배신. 또다시. 나는 회사로 달려갔다. 민준의 사무실. 문을 부수듯 열었다. 민준아, 동생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 왜? 나는 녹음을 틀었다. 침묵.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그건 오해야. 그 새끼가 함정. 함정. 또 질투냐? 어머니가 아픈데 나는 주먹을 쥐었다. 동생이 무릎 꿇었다. 형, 믿어줘. 나 변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가. 당장 민준이 나갔다. 눈물 흘리며. 그날 밤 아버지가 왔다. 준호야, 민준이가 자해했어. 또 병원. 동생의 팔에 상처. 형, 미안해. 진짜야. 그 투자자가 협박했어. 나는 앉았다. 증거. 민준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메시지. 협박. 믿을게. 하지만 한 번 더. 끝이야. 위기가 커졌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치웠다. 주가 폭락.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성전자는 살아남을 겁니다. 가족의 힘으로.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준호야, 사랑의 마지막 말. 장례식. 비가 내렸다. 가족은 무너졌다. 아버지의 울음. 민준의 절규. 나는 서 있었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투자자를 만났다. 어두운 골목. 김준호, 내 가족은 약해. 나는 칼을 꺼냈다. 진짜. 내가 시작한 거야? 싸움. 피, 경찰. 나는 잡혔다. 하지만 풀려났다. 자위방어. 투자자는 감옥. 민준이 증언했다. 형을 믿어. 새해. 2026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봄이 왔다. 남산의 벚꽃이 피었다. 나는 회사 옥상에서 서 있었다. 서울의 풍경. 한성전자의 미래. 민준이 다가왔다. 형, 어머니 묘에 가자. 우리는 갔다. 꽃을 놓고. 어머니, 저희. 변했어요. 민준의 목소리. 아버지도 왔다. 준호야, 회사를. 내 거로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하지만 조건. 더 이상 배신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회사 매출이 올랐다. 혁신. 가족의 힘. 하지만 나는 변했다. 더 강하게, 더 차갑게. 밤에 칼을 만지작거렸다. 복수의 잔재. 여름, 민준이 결혼했다. 결혼식. 나는 축사했다. 가족은 아프지만 강해진다. 웃음. 하지만 눈빛은 서로를 꿰뚫었다. 가을,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 병원. 준호야, 미안하다. 사랑했어. 아버지의 마지막. 나는 울었다. 저도요. 겨울. 나는 홀로 서 있었다. 회사, 가족, 모든 걸 되찾았다. 하지만 잃은 건 더 컸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의 순수함. 복수는 공평한가? 바람이 속삭였다. 나는 웃었다. 그래, 공평해. 하지만 영원한 상처야. 끝. 하지만 새로운 시작. 한성전자는 컸다. 나는 대표. 가족은 재탄생했다. 칼은 치웠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게 삶이다. 배신과 용서의